이번에 읽은 논문은 엣지 포머, On Device Sequence to Sequence Generation을 위한 파라미터 효율적인 트랜스포머에 관한 논문입니다. 지난번에 빗픽과 로라라는 더 적은 자원으로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읽어보았는데 결국 On-Device 러닝이 가능하려면 모델 자체가 On-Device 환경에서 구동 가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업스트랙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엄격한 연산 및 메모리 제약에서 On-Device Sequence to Sequence Generation을 위한 파라미터 효율적인 트랜스포머, 엣지 포머를 제안하며 이는 Cost Effective Parameterization을 위해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하고 레이어 어댑테이션을 통해 더 강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와 레이어 어댑테이션에 대해서는 이후 본문에서 엣지 포머의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더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프리트레인된 엣지 포머인 엣지 LM을 만들어 공개하였다고 합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온 디바이스 환경을 위한 신경망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연산과 메모리 제약으로 잘 작동하기 어렵고 특히 NLP 분야에서 트랜스포머 구조로 시퀀스 투 시퀀스 제너레이션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말하며 이 엣지 포머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엣지 포머는 기본적으로는 표준 트랜스포머 구조를 깊은 인코더와 얕은 디코더로 구성한 것과 유사한데 공유 경량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가지는 인터리브드 디코더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그 차이가 명확한데 왼쪽의 표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에서는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순서로 되어 있는 반면 오른쪽의 엣지 포머의 디코더에서는 셀프 어텐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크로스 어텐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그 내부 차원이 모델 디멘전보다 훨씬 작은 경량 구조로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전체 파라미터를 줄이기 위해서 어텐션이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웨이트는 공유 파라미터, 쉐어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으로 서로 다른 레이어에서 동일한 파라미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앞서 업스트랙트에서 언급한 것처럼 두 가지 원리를 적용하는데 Encoder Favored Parameterization, 사용 가능한 파라미터 범위 안에서 가능한 많은 파라미터를 인코더를 위해 할당하는 것과 Load Balanced Parameterization, 공유 파라미터가 한 번의 순전파 과정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거나 또는 너무 적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 레이어 어댑테이션을 제안하고 적용하는데 이를 위해 세 가지 효율적인 레이어 어댑테이션 방식을 조사합니다. 이렇게 수행한 연구의 기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On-Device Sequence to Sequence Generation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평가를 위한 적절한 자원 제약 환경을 정의함으로써 이를 형식적으로 연구한 초기 작업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엣지 포머의 제안을 통해 엄격한 연산 및 메모리 환경에서 On-Device Sequence to Sequence Generation의 SOTA 성능을 달성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전 훈련된 엣지 포머, 엣지 LM을 공개하여 이를 통해 쉽게 시퀀스 투 시퀀스 과제에 파인 튜닝하고 현업에서 강력한 모델을 배포하는 노력을 줄인 것입니다. 제안한 엣지 포머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이에 대한 배경으로 트랜스포머의 구조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의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합니다. 우선 트랜스포머 구조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관련 없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레지듀얼 커넥션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인코더에서 셀프 어텐션의 쿼리 키 밸류 아웃풋의 웨이트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두 웨이트가 있고 셀프 어텐션의 각 웨이트는 D by D,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두 웨이트는 모델 차원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내부 차원을 가지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는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인코더 구조에서 크로스 어텐션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는 이렇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에서는 풀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이 각 파라미터가 공유되지 않고 독립적이지만 이는 비효율적으로 많은 파라미터를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Shared Parameterization 등장하였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각 파라미터가 한 번 이상, 한 번 사용된 파라미터도 다른 레이어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동일한 파라미터 제한에서도 모델을 더 깊게 구성하여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네트워크 깊이와 너비에서는 풀 파라미터라이제이션보다 더 낮은 성능을 보입니다. 다음으로 온 디바이스 시퀀스 투 시퀀스를 위한 현실적인 연산과 메모리 제한을 설정합니다. 온 디바이스 컴퓨터 비전 모델에서는 1GFLOPS를 기준으로 설정했고, 온 디바이스 트랜스레이션 과제를 수행한 우 등의 2020년 연구에서도 이를 따랐지만, 엣지포머 연구진은 온 디바이스 시퀀스 투 시퀀스 제너레이션의 처리 시간 요구 사항이 컴퓨터 비전만큼 엄격하지 않고, 현업에서 온 디바이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너무 많은 동시 요청을 처리하는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이 제약을 2GFLOPS로 완화하길 제안합니다. 추가적으로 입력 문장의 처리 시간도 약 100ms 이내로 설정하였습니다. 메모리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서버와 다르게 엣지 디바이스는 모델 호스팅만이 아니라 동시에 많은 앱과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메모리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모델 파라미터 수를 1천만 개로, 메모리 사용량을 50MB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엣지포머의 구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엣지포머는 기본적으로 12개의 인코더 레이어, 2개의 디코더 레이어로 구성되며 모델 디멘전은 512입니다. 그리고 경량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가지는 인터레이브드 디코더를 사용하는데, 인터레이브드 디코더는 엣지포머처럼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의 델타 LM 연구에서도 사용되었고, 경량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디코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차원을 줄이는 것은 성능을 크게 하락시키지 않는다는 2020년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리브드 구조를 통해서 디코더와 인코더 간의 구조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인코더와 디코더 간 크로스 어텐션 모듈의 파라미터 공유를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경량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도입으로 연산량과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 개의 파라미터 수 제한 때문에 엣지포머는 Shared Parameterization을 사용하는데, 이 Shared Parameterization을 사용하는 베이스라인으로 유니버설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유니버설 트랜스포머는 모든 인코더 레이어가 한 그룹의 파라미터를 공유하고 모든 디코더 레이어가 또 다른 한 그룹의 파라미터를 공유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이유에서 비용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디코더에 많은 파라미터를 할당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 A에서 왼쪽 아래 원이 유니버설 트랜스포머, 오른쪽 위 빨간색 별이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 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적용한 일반적인 트랜스포머 구조입니다. 이때 인코더 혹은 디코더만 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쉐어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 인코더에 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적용한 경우, 즉 인코더에 더 많은 파라미터를 할당한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능을 위해 가능한 많은 파라미터를 인코더에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유니버설 트랜스포머는 모델 파라미터의 부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깊은 인코더와 얕은 디코더를 가진 트랜스포머의 경우 인코더의 공유 파라미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림 B는 동일하게 두 개의 디코더 레이어에 Shared Parameterization을 적용하고 X개의 인코더 레이어에 Shared Parameterization 혹은 Full Parameterization을 적용하여 레이어 수를 점차 늘렸을 때 그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의 경우 레이어 수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계속 증가하였지만, Shared Parameterization의 경우 4개 이하에서는 파라미터 수 증가 없이 성능이 향상되었지만 6개를 넘어간 이후로는 성능 향상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엣지포머는 새로운 원리를 적용하여 엣지포머의 파라미터를 구성합니다. 첫 번째는 Encoder Favored Parameterization입니다.
디코더에는 경량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디코더의 어텐션은 인코더의 어텐션 파라미터를 재사용하도록 하여 디코더 파라미터는 최소화하고 대부분 파라미터를 인코더에 사용합니다. 이때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은 홀수 인코더 레이어의 셀프 어텐션을, 크로스 어텐션은 짝수 인코더 레이어의 셀프 어텐션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로드 밸런스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입니다. 공유되는 파라미터가 가능한 동일한 횟수로 사용되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서 두 그룹의 인코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파라미터, 한 그룹의 디코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파라미터, 네 그룹의 어텐션 파라미터를 생성합니다. 엣지 포머의 인코더 레이어가 12개, 디코더 레이어가 2개이므로 인코더 레이어별로 하나씩 있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파라미터에서 이 두 그룹이 각각 6번씩, 디코더 레이어별로 2개씩 있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파라미터의 이 한 그룹이 4번, 인코더 레이어별로 1개, 디코더 레이어별로 2개씩 있어서 총 12개 있는 어텐션 파라미터의 이 4그룹이 각각 4번씩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 어댑테이션에 대해 설명하는데 쉐어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레이어들은 덜 특화될 수 있고 그래서 레이어들이 각자의 역할을 더 잘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어스 베이스드 레이어 어댑테이션으로 바이어스만 파인 튜닝하는 빗핏에서 영감을 받아 각 레이어의 바이어스만 따로 훈련합니다. 두 번째는 어댑터 베이스드 레이어 어댑테이션으로 로라 방식을 사용하며 해당 논문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쿼리와 밸류에만 적용합니다. 세 번째는 프리픽스 베이스드 레이어 어댑테이션으로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가지는 LGA 토큰을 도입하여 각 레이어의 프리픽스로 사용합니다. 이 프리픽스는 어텐션 모듈의 키와 밸류에만 사용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들은 인코더 레이어에만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엣지 포머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험에는 시퀀스 투 시퀀스 성능 평가를 위해 머신 트랜스레이션 과제로 진행하였으며 비교를 위해 인코더와 디코더가 각각 6개인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12개, 디코더가 2개인 트랜스포머, 그리고 인코더가 12개, 디코더가 2개인 유니버설 트랜스포머 모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인코더와 디코더가 각각 6개이고 모델 차원이 1024인 풀 파라미터라이즈 트랜스포머를 티처 모델로 하여서 시퀀스 레벨 노리지 디스틸레이션으로 훈련되었습니다. 그 결과 엣지 포머는 레이어 어댑테이션 없이도 유니버설 트랜스포머의 성능을 넘어섰고 레이어 어댑테이션을 적용한 경우에는 어댑터 레이어 어댑테이션과 프리픽스 레이어 어댑테이션은 적은 파라미터 혹은 계산 비용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반면 바이어스 레이어 어댑테이션은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엣지 포머에 적용된 두 가지 원리 중 인코더 페이버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은 여기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공유하고 풀 디코더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디코더를 공유하고 풀 인코더를 사용하는 경우 더 성능이 높다는 사실로 다시 한번 지지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리인 로드 밸런스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차원을 줄이면서 인코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그룹의 수를 늘려서 부하를 조정해 보았는데 이 방식으로는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6번에서 4번 혹은 3번으로 공유 파라미터가 사용되는 횟수가 줄어든 만큼 완전히 활용되지 않았고 각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차원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유 파라미터 그룹을 각각 1번, 11번 혹은 11번, 1번으로 불균형하게 사용했을 때보다 6번, 6번으로 균형 있게 사용했을 경우 더 성능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어댑테이션 중 성능 향상을 보인 어댑터 레이어 어댑테이션과 프리픽스 레이어 어댑테이션을 분석했습니다.
어댑터 레이어 어댑테이션은 이 랭크 R이 증가하면서 모델 성능이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랭크 R이 64 이상으로 커지면은 파라미터 제한을 초과했습니다. 반면 프리픽스 레이어 어댑테이션에서 프리픽스 길이 L은 그 값이 증가해도 반드시 결과가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랭크 R은 32, 길이 L은 8을 기본 설정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엣지 포머를 다른 파라미터 효율적인 트랜스포머 모델링 연구들과 비교했는데 그 대상은 딜라이트, 쉐이프드 쉬프터, 라이트 트랜스포머입니다. 다만 이 연구들은 서로 다른 연구 초점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엄격히 비교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 딜라이트와 라이트 트랜스포머는 모델 크기보다는 연산량에 중점을 두었고 쉐이프 쉬프터는 추가적인 추론 오버헤드에도 불구하고 모델 크기를 최소화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딜라이트와 라이트 트랜스포머의 일부 버전은 주어진 파라미터 수 제한을 초과하였고 이 제약을 만족하는 쉐이프 쉬프터와 비교했을 경우 엣지 포머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엣지 포머는 이 서로 다른 언어 방향에 대해서 동일한 모델 아키텍처와 설정을 사용한 반면 쉐이프 시프터는 각각에 대해서 서로 최적화된 서로 다른 아키텍처 설정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중상급 CPU에서 추론 시간과 메모리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모델은 int8 퀀티제이션을 적용하고 보캐뷸러리 크기를 더 작게 설정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성능은 유지하면서 on device sequence to sequence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실질적 가치를 입증하였습니다. 이 엣지 포머를 기반으로 사전 훈련된 엣지 LM을 공개하였는데 이를 3개 시퀀스 투 시퀀스 과제에 평가했을 때 트랜스포머 베이스나 유니버설 트랜스포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향후 연구, 제안에 대해 말하며 이 논문에서는 on device sequence to sequence generation을 위한 리소스 제약을 정의하고 엣지 포머를 제안했으며 비용 효율적인 파라미터와 레이어 어댑테이션을 통해 작은 연산 및 메모리 비용으로 결과를 개선했고 사전 훈련된 엣지 포머인 엣지 LM을 공개하였다는 기여가 있습니다. 향후 연구로는 로드 밸런스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데 서로 다른 모듈의 파라미터는 서로 다른 부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추측하며 이는 리미테이션에서도 이번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한계점으로 지적하며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